자, 다 정리했지? 이찬이 얼마 나왔어? 야,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지. 그것만 써놓으면 어떡해. 시간을 줬는데 마무리를 해야지. 정신 차려. 그렇게 쉽게 문제 나와서 푸는 거 50점도 안 나와, 그러면. 응? 그렇게 공부해도 50점도 안 나올 거는 학원 다니나 안 다니나 비슷한 거 아니냐?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은 60점 가까이 나올 건데, 왜 안 해? 응? 빨리 계산해서 답 적어놔. 계산하고 있어? 애들 없을 때 많이 안 나가니까. 자, 822번. 821번은 정리 다 끝났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22번 다항함수야.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써져 있을 때는 차수를 정해야 돼. 몇 차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 자, 0부터 x까지 넣고 이거 적분해서 x 넣고 정리한 거 차수 계산해보면 기본 fx가 자 1차식이라고 정리해보자. 첫 번째. 자, fx 1차식. 가능한지 해보는 거야. fx가 1차식이면 1차에다가 또 1차를 대입하면 뭐가 돼? 1차가 나오지? 이렇게 정리하면 좌변하고 우변 이렇게 있는데 1차 안에다 1차 합성하면 1차식 나와. 맞지? 우변에는 2차식이 있고 얘를 0부터 x가 이거 적분해야 돼. 자, fx가 1차식인데 얘를 적분해서 x 넣고 0 넣고 뺄 거야. 그럼 x가 나와. 그럼 결국은 적분해서 정리하면 2차식이 나와. 얘는 2차식. 맞죠? 그러면 요거 2차식하고 얘 2차식하고 계산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고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가능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가능한 게 있어. 그런데 fx를 2차식이라고 놓고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2차식 안에 x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고 정리하면 여기는 몇 차식이 나오냐면 4차식이 나와. 맞죠? 자, 이거는 가능할 때도 있어. 물론 가능 안 할 때도 있지만 4차식이 나와.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정리해놓고 2차식, ft가 2차식이야. 적분하면 3차식이지. 그럼 오른쪽은 3차식이 나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차수를 니네가 정해서 아, 그럼 가능한 차수가 몇 차식이겠니? 따졌을 때 fx가 2차식은 될 수 없고 1차식인 경우에 가능한 경우 있으니까 fx를 1차식으로 놓고 니네가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차식으로 놓고 정리했을 때 얘는 1차식. 그 다음에 얘도 적분하면 2차식 나오는데 2차항이 없어져야 돼. 맞죠? 2차항이 없어지려면 1차항의 개수가 얼마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 한 번씩 써서 정리할게. 예를 들어 fx를 ax 플러스 ab 써도 되지. 자, fx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정리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할 때 여기다가 저기다가 ff 안에 다시 얘를 집어넣어 합성할 거야. a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 넣을 거야. 이게 좌변식 합성한 거. 우변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우리가 정적분해서 x 넣고 0 넣고 계산해서 정리하면 뒤에 ax 플러스 b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ax 제곱 더하기 적분하면 bx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좌변 정리하면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다 정리해 주시면 이것도 x제곱으로 묶어. 2분의 1a 마이너스 1 x제곱으로 묶었어. x로 묶어.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어.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고 놓을 거니까, 자, 그럼 뭐가 되냐면, x제곱은 없어. x제곱은 없으니까 얘는 0이 돼야 돼. 얘 0이 되려면 a는 2가 돼야지. 그 다음 a가 2가 되면 x항의 개수 여기 4 플러스 b랑 여기 a제곱이랑 4 플러스 2랑 똑같아야 돼. 그럼 b가 얼마야? 0이 나와. 오케이. 자, 얘랑 갖다 놓고 정리하면 b가 0이 나와. 그럼 b가 0이니까 없어져서 상수항은 0이 되고 여기 상수항은 없지. 그러면 fx 식이 완성됐어. 2b니까 fx 결국은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 맞게 0부터, 아니, 즉, 2부터 4까지 fx dx니까 2x dx 적분해서 x제곱이네. 2부터 4까지 계산해서 빼서 계산하라고. 이렇게 다항함수면 차수를 정해서 정리하는 거야. 1차가 들어갈지 2차가 들어갈지 생각을 해줘야 돼. 보통 1차, 2차 안에서 다 계산이 끝나. 둘 중에 거의 대부분 하나야. 자, 그 다음 823번은 풀었어? 풀기는 했어? 응, 풀기는 했어. G'X가 X-1 fx랑 똑같아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풀었어? 민수야? 틀렸어. 풀긴 했는데 너가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아니면은 설명 같이 할까? 그래, 네가 다시 한번 풀어봐. 5시간에 모르면 질문해. 5시간에 내가 없네. 자, 말렙책을 펴봐. RPM은 앞에 부분은 따로 30 말렙책, 그 다음 기출문제 오답 좀 정리 좀 할게요. 35페이지, 한 페이지 남았다고 해서 35쪽만 내줬어. 별로 어려운 건 없어. 자, 말렙 35쪽.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35쪽에 55번. 이런 문제를 자꾸 틀려, 수아나. 틀리면 안 된다니까. 55번 또 틀렸다 맞았어? 아니면 맞았어? 맞았어? 55번부터 60번까지 질문할 거. 풀었어? 희찬이? 어? 57번은 마이너스 2라고 1까지 끊어져 있고 1부터 2까지 끊어져 있잖아, 희찬아. 맞죠? 첫 번째는 1일 때 밑에 우극한이랑 위에 좌극한이랑 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1을 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거 풀 수 있는 건데, 57번. 1을 넣었을 때 위에랑 아래는 함수값이고 우극한이지 함수값이고 위에는 극한값으로 정리해야 돼. 1을 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이렇게 정리할 거야. 채점 안 돼 있는 사람 다 질문할 거 소환이 있어 없어? 없어. 인수는 다 했어? 6문제? 응. 채점은 다 했어? 응.
틀린 거 다 정리했어요? 59번 실생활 문제에서 사기값 정리인데 이해가 됐어? 네. 이해됐으면 안 하고 넘어간다. 희찬이 60번 문제는 희찬이를 위해서 60번에 이렇게 식 정리되어 있는 거 쌤이 항상 오른쪽을 0으로 만들고 정리하라고 했어. 희찬아 오른쪽을 항상 0으로 만들어.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가져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오른쪽을 항상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왼쪽 식을 하나의 함수로 정리하는 거야. hx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몇부터 몇까지 넣으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넣으래. 그럼 여기서 h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넣어.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으면 4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7 이렇게 되잖아. 그치? 계산해 빨리.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네. f 마이너스 2가 문제에 나와 있어. 되셨죠? 이렇게 해서 h 마이너스 1도 구하시고 h0도 구하시고 h1까지 구해가지고 쭉쭉 다 정리. 그래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바뀌었을 때 근이 하나 있는 거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적어도 몇 개 나오는지 쭉쭉쭉 계산해. 지금 나머지 3개만 계산하면 돼. 되셨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아니, 위클리 시험 봤던 거 잠깐 볼게요. 위클리 시험 봤던 거. 자, 위클리 시험 봤던 거 정리 좀 합시다. 자, 1페이지는 없죠. 자, 2페이지도 고치면 되죠. 맞죠? 다시 한번 고쳐보세요. 8번, 9번 틀린 사람은. 2페이지에서 8번, 9번 틀린 사람은 고치면 됩니다. 자, 3페이지에서 네? 11번만 하면 되죠. 11번만. 자, 11번 좀 어려울 거야. 자, 11번. 12번은 안 해도 되나? 자, 11번 문제. 곱하기로 돼 있고요. T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서 거기까지 정리 다 하셨을 거예요. 자, 11번 문제. 어려운 것만 같이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위에 거 아래 거에서 전부 다 F1은 0, F'1은 2 이렇게 니네 다 구했지? 괜찮아? 자, G1은 2, G'1은 얼마 나왔어? 계산했더니 수환이 G'1 얼마 나왔어? 다 지워버렸어? 얼마 나왔어, 인수? G'1이 얼마야? 지금 계산해봐. 얼마 나왔어? 3분의? 네, 이건 기본은 적어놔야지. 왜 지워? 자, G'1은 3분의 2가 나왔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쌤이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내가 n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t는 뭐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0으로 간다고 했어. 정확하게는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우극한이라서 무한대로 가니까 플러스니까 0 우극한 정확하게는 0 우극한이야.
자, 그래서 식 정리하면 리미트 n이 t가 0으로 갈 때 정확하게는 0 플러스 소수령일 때는 만약에 0 플러스라고 안 쓰면 감점 들어가. 지금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는 거야. 자, 0 플러스 하고 전부 다 n에다가는 t분의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결국은 t 정리해서 f 1 플러스 t, g 1 플러스 3t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거야. 자, 옆에다가 곱하기라서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돼.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곱하기로 돼 있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는 기본 이게 필요해. 빼기 F1이 필요합니다. G 빼기 G1이 필요해요. 원래는 이게 기본식이야. 얘를 곱해서 정리해서 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F1 플러스 T, G 3 플러스 아니고 1 플러스 3T.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로 전개 안 할 거야. F2를 쌤이 0이라고 그랬어? 1인데. F1이 1인데 0이라고 그랬네요. F'1은 1, 나머지는 맞았네. 자, F1을 1이라고 생각하고 전개할 거야. G1을 2라고 생각하고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전개할 때 이렇게 분배해서 전개할 건데 계산할 때 뒤에를 마이너스 2 F1 플러스 T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마이너스 G 여기 1이니까 이거 분배해서 정리하면 1 플러스 3T 하고 뒤에는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F1 플러스 T 곱하기 G의 1 플러스 3T는 이거를 우린 구하고 싶거든요. 곱한 값 이거를 정리하고 싶어. 원래는 마이너스 2까지 붙을 건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쓸게요. 요거를 왼쪽으로 다 넘기면 돼요. 그러면 F1 플러스 T 마이너스 F1 G1 플러스 3T 마이너스 G1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이거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플러스 2F1 플러스 T 플러스 G1 플러스 3T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다가 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를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다도 마이너스 2를 뒤에 붙이죠. 맞죠? 자, 그럼 또 정리한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식이었어요. 왼쪽 식은 이제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식을 약간 변형해 줄 거야, 희찬아. 자, 이거 곱하기는 그대로 두고 자리가 모자라서 앞으로 좀 당길게. 자, 이거 곱하기 G1 플러스 3T 마이너스 G1 이거는 그대로 두고 자, 얘는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플러스 2 가로로 묶으세요. F1 플러스 T 마이너스 F1. 우리 이거 필요하잖아요. 또, 마이너스 F1 필요합니다. 가로가 빠졌네요. 플러스 G1 플러스 3T의 마이너스 G1. 맞죠? 자, 그럼 계산해보세요.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었어요. 자, F1은 얼마였냐면 1이었죠. F1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갔죠. G1은 2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갔죠. 이 마이너스 4를 이거하고 여기에 다 나눠줬어요. 마이너스 4가 얘가 원래 1이었고 얘는 원래 2였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다가 2 하면 마이너스 2가 됐고 얘가 2인데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 주면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얘란 얘기예요. 식을 바꿔서 정리하면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 뭐 붙을 거야? 리미트 분모가 t가 붙을 거예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전부 다 t가 붙을 겁니다. t. 자, 그런데 분모가 다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쌤이 t를 따로 적을 거예요. t
t 이렇게 적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사실은 이렇게는 f't, 이렇게는 f't, f'0, 아니야, 0이란다. 1, f'1, 그런데 옆에가 없어.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g1 빼기 g1을 해서 옆에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결국은 없어지죠.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f'1 더하기 옆에는 3 곱하고 3t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3을 곱해줄 거니까 우리는 g'1 끝났죠?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분모가 t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t를 여기다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하기인데 둘 중에 한 군데만 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f'1인데 나머지는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t에다 0 집어넣고 정리하면 g1 마이너스 g1은 0이 돼요. 얘가 0이 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아니면 분모에다가 3t 집어넣고 옆에다 3t를 곱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f'1, 이렇게 하면 g'1인데 곱하기 3t가 있으니까 t가 0으로 가면 뒤에 게 0이 될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 자, 이렇게 정리하셔서 11번 문제는 곱의 형태가 나올 땐 항상 기본 형태를 곱해줘야 된다. 기본 형태를 항상 곱해줘야 된다. 곱해줘서 전개해서 내가 필요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안에 숫자가 다를 때 얘기해요. 똑같이 1 플러스 t, g도 1 플러스 t였다면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숫자가 같으면 훨씬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자, 정리하시고 답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이제 연속 문제도 많이 나올 테니까 14번 문제. 연속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15번도 원리는 같아요. 15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더 잘 나왔던 것 같아, 작년에는. 자, 14번.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안 그리시면 안 돼요. 연속 문제는 대부분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간단한 문제는 뭐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희찬이 고만자. 자, 그래프를 그리실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fx는 2차 함수니까 꼭지점도 다 나와 있어.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면 돼. 근데 왼쪽을 수환이 잘못 그렸더라고요. 왼쪽은요, x도 부호가 마이너스, f도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원점 대칭에다가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런데 기본 그래프만 우선 그려. 자, 꼭지점이 1,t예요. 1,7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자, 0 이상일 때, 그럼 여기가 6이에요. 오른쪽, 여기 6. 여기가 6이고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오른쪽으로 그래프 그렸어요. 자, 왼쪽으로는 평행이동을 p만큼 해야 되는데 아직은 p가 뭔지 모르니까 희미하게 쌤이 그려놓을 거야. 원점 대칭이면 항상 원점에 대해서 대칭.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 여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6에 뻥 뚫어서. 그래프는 쌤이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는 게 첫 번째 거예요. 이거는 평행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예요. 평행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 자, 그럼 얘가 평행이동에서 위로 올라가요, 점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t가 0일 때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는 만족시키는 저 우극한, 좌극한의 값이 좌우의 극한값이 다른 게 여기 있을 때는 몇 개가 되냐? y는 t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y는 t, 자 마이너스 7보다 밑에 그으면 점이 몇 개예요? 여기 만나잖아, 그치? 한 개죠.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될 때는 두 개.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더 올라가면 3개. 그럼 봐봐. 우극한 좌극한 같이 달라졌네? 맞지? 어디서? 마이너스 7에서. y가 마이너스 7이면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달라요. 교점의 개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일 때도 되나요? 마이너스 6일 때도 좌우 극한 값이 달라요. 밑에는 3점에서 만나고 위에는 2점에서 만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y는 6, y는 7, 결국은 몇 개가 나오냐면요. 4개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평행 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몇 개만 있어야 되냐면 개수가 2개만 있어야 돼. 그럼 평행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 돼? 기본적인 건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6, 7 기본 4개 나오거든요. 4개가 안 나오고 2개만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최대한 얘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게. 여기 둘이 붙어. 무슨 말인지 했어? 위로 여기 있던 애가 여기 꼭지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던 애가 여기 6으로 가야 돼. 위로 12칸을 올라가서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그럼 몇 개가 있냐면 여기에서 하나 밑에 연속 문제는 니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야 돼. 이런 문제 못 풀면은 60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옮겨지고 그랬을 때 접선이 이제 위치가 여기가 5예요. y는 5에 대해서 아래, 위에 교점의 개수가 달라요. 가운데는 계속 3점. 그러다가 y는 7에서 위에는 1점, 밑에는 3점. 이렇게 나오면서 2개만 나와요. 2개만 나오게 만들려면 최소한 12칸을 올라가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값은 12부터 시작합니다. 12칸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랑 2개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서 P가 13일 때도 되냐? 가능할까?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P가 13이면요. 얘보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한 칸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빨간색 이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만 보셔야 돼요. 한 칸 더 올라갔어요. 얘는 12일 때 그래프고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지금은 P가 13, 위로 13칸 평행 이동했을 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가 5일 때 위아래에서 한 점이니까 Y 5였던 게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밑에는 한 점인데, 이거 까만 점이에요. 까만 점. 자, 요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하나, 둘, 3점입니다. 근데 밑으로 자극한, 밑으로 하나 내려오면 한 점이죠. 위로 올라가면 4점이죠. 다르죠?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Y는 6에 대해서 위, 아래 극한값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7에 대해서도 7보다 크면 한 점이고요. 7보다 작으면 4점이네요. 또 다르죠? 이렇게 2개가 존재하게 되죠. 첫 번째 12일 때는요. y는 5하고 y는 7에 대해서 극한값이 좌우 극한이 달라요. 극한 다른 거 찾는 거야. 13일 때는 y가 6일 때랑 y가 7일 때 극한값이 다릅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극한값 다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P가 14일 때는요. 위로 한 칸 더 올라가요. 그러면 위로 한 칸 더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8이 되고요. 그래프는 기존의 보라색 그래프에서 밑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꼭지점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똑같으니까요. 위로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를 볼 건데, 이것도, 자, y는 5 하면은 위, 아래, 교점 똑같아요. 한 개, 한 개. 교점이 다른 것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려졌을 때 교점이 2개, 위로 1개, 밑으로 1개.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그래프를 쌤이 따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따로 그릴 수가 없어서 한 그래프 안에 같이 그리는 거야. 인수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계속 보고 있었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 혼자 떠들고 있었잖아. 어? 이게 이해가 안 돼? 조건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 원래 fx 그래프는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gx 그래프를 여기다 그린 거야.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네. K라는 수가 Y는 K, Y는 T라고 정리했잖아. Y는 T라고 정리한 이 T가 K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왜 숫자가 달라질 거니까. 네. 그런데 그 T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값이 다른 게 두 개만 있어야 된대. 두 개만. 어떤 수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게 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없는 거야. 기존의 P가 평행 이동을 하나도 안 하면 아까 빨간색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개수가 다른 걸 보는 거야. 그 기준은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접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좌극한은 밑으로 내려오면 한 점, 위로 올라가면 세 점. 그렇잖아.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어. 그 개수를 니네가 그 점을 찾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그러면 기존에 얘가 원래 빨간색 그래프하고 이 노란색만 그려져 있을 때는 P, 평행 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야. 이 정도까지 맞아. 이거는 쉬운 거야. 그래프를 그냥 평행 이동만 했잖아. 대칭 이동만 했잖아.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14, 15번은 쉬운 거예요. 그나마 연속 문제 중에서. 그래프만 그려서 성만 그거 보고 보니까 한 점이냐, 두 점이냐, 세 점이냐, 그 점만 세면 되잖아요. 이걸 못하면 60점 못넘깁니다. 지금 시험 점수 맞았지만 우리는 점수가 다 똑같이 4점이라고, 5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50점도 안 됩니다. 왜? 뒤에 다 틀렸잖아요. 50점도 안 돼요. 시험. 왜냐면 앞에 점수는 한 문제당 4점 초반일 테니까 10개 맞아도 40점이야. 무슨 말인지 했어? 연속 문제에서 기본 문제 형태가 지금 14번하고 15번이에요. 이거를 못 풀면은 안 돼. 못 풀어도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다시 한번 꼭 연습을 해와야 돼.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 너무 어려운 건 안 하지만 14, 15번은 꼭 해야 되는 문제야.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이 정도도 못하면은 아 연속 문제 포기한다. 그러면 시험 성적 60점 이상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찬 정신 차려. 자, 1,7이었어. 여기가 y절편이 6이고 까맣게 아까 그래프 이렇게 시작했다고 얘기했어. 이게 오른쪽만 그래프 그럼 지금 gx 그래프 그리려고 정리하는 거야. gx 그래프 이거 원점 대칭해서 이쪽까지 포함해서 정리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 7 까맣게 채우는데 y절편은 뻥 뚫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6이라고 써있어. 계산하면 나와. 평행이동 하나도 안 했을 때야. 자, 이거는 평행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 평행이동을 하나도 안 했을 때는요.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 되는 K값이 4개가 있어요. 그 기준은 어디냐면 여기 마이너스 7 좌일 때는 교점이 하나, 마이너스 7 우극한일 때는 교점이 3개잖아요. 약간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너스 6일 때 평행이동 하나도 안 했을 때 얘기해요. 자, 마이너스 6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 둘, 세 점이고요. 마이너스 6 위로 조금 올라가면 한 점, 두 점이니까 다르죠. 우극한, 좌극한이. 이해되죠? 그것처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6일 때, 7일 때 기본적으로 y가 6, y가 7 이럴 때 4개가 나옵니다. 4개. 좌우 극한값이 다른 게 4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런데 개수가 2개만 되도록 만들래. 평행이동 시켜서.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줄여야 돼. 그 말은 마이너스 6과 6을 붙여가지고 얘네 둘은 극한이 존재하도록, 좌우 극한이 존재하도록 없애버리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그래서 아까 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마이너스 6이던 애가 위로 12칸 올라가서 얘가 되게 만들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꼭지점은 위로 12칸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럼 12칸 올라가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아래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서 3차함수 그래프처럼 만들어져요. 이럴 때는 y는 마이너스 5하고 y는 마이너스 5하고 y는 마이너스 5하고 y는 6일 때는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6일 때는 위로 올라가면 세 점에서 만나고 밑으로 내려와도 세 점에서 만나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일 때는 극한이 존재합니다. 교점의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위, 아래가. 7일 때는요, 위로 올라가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 둘, 셋, 세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7일 때 우극한과 7일 때 좌극한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7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없구나. 우리가 극한값이 없는 K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Y는 K 했을 때. 그래서 Y축으로 1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이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래프 모양일 때는 성립한다. 두 개만 있게 만들 수 있다. Y는 5일 때랑 Y는 7일 때랑. 이해되실까요? 두 개에 대해서만 불연속이에요. 나머지는 다 연속이죠.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한 점일 거고 위로 올라가도 계속 한 점일 거고 그쵸? 두 점에 대해서만 극한값이 없어요. 불연속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12만 있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로도 계속 올라가세요. 위로 쭉 올라가요. 근데 쌤이 왜 자연수로 굳이 P를 안 했는데 왜 자연수로 정리했어? 네? 그래프 형태가 똑같으니까 한 개 올라갈 때 그 다음에는 그럼 꼭 7에 안 되고 그 밑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밑에 사이값으로 돼버리면 또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적게 나와야 돼. 끊어진 부분이 적게 나와야지 극한값이 다른 부분이 적게 나옵니다.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각각 다 존재해버리면 네 군데가 나오게 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한 칸씩 올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위로 한 칸 올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래프는요. P값이 13일 때. 두 번째 얘는 P값이 13일 때예요. 얘는 P가 13일 때. 그럼 13일 때도 정리를 해보면 극한값이 좌우가 다른 게 이제 밑에 건 지워야 돼.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헷갈리니까 밑에 건 이제 12일 때는 정리를 다 했어. 지웠어. 자, 13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위로 13칸 올라갔어요.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즉 좌우 극한값이 서로 다른 게 어디에서냐면 여기에서. 5일 때는 괜찮아요. 5 우극한일 때도 한 점이고요. 5 좌극할 때도 한 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럼 뭐일 때? 6일 때. 6일 때는 하나, 둘, 세 점이고요. 우극한도 하나, 둘, 우극한은 네 점이네요. 맞죠? 밑으로 내려오면 한 점이네요. 우극한은 네 점. 아래로 내려서 좌극한은 한 점. 다르네요. 점의 개수가. 자, 그래서 13일 때 Y는 6에 대해서 우좌가 다릅니다. 또 Y는 7에 대해서도 밑으로 내려오면 4점, 위로 올라가면 1점. 다르죠? 그래서 6, 7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13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위로 한 칸 더 올라가요.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니네가 쭉 그려보는 거야. 자, 위로 한 칸 더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8이 됩니다. 8. 자, 헷갈리지 않게 쌤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 그럼 여기가 7이에요. 지금 노란색 그래프만 보시는 겁니다, 이제. 자,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 높이가. 꼭지점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기일 때는, 자, Y가 6일 때는 위로는 2점, 밑으로는 1점이니까 6일 때 안 되죠. 극한이 다르죠. 자, 7일 때 2점. 밑으로 내려오면 2점, 위로 올라가도 2점. 똑같네요. 맞죠? 7일 때, 이게 7이에요. 이게 7일 때 1점, 2점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2점이죠. 여기는 점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도 2점입니다. 여기는 옆에는 점이 없으니까 빨간색은 아까 했던 거고 지금은 노란색만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서 그럼 8일 때는요. 8 밑으로 내려오면 2점이고요. 8 위로 올라가면 1점이죠. 그래서 8에 대해서 극한이 서로 다르네요. 맞죠? 자, 그럼 14일 때는 y는 얼마일 때? 6일 때 6, 노란색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6일 때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 위로 올라가면 2개였잖아요. y는 6에 대해서 또 y는 8에 대해서 극한값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p값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4개가 나와요. p가 15개일 때는 4개가 나와서 더 한 칸 더 위로 올려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아니다. 4개가 나와서 답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p값은 12, 13, 14 이렇게 3가지 형태만 3개만 나온다. 선만 그으면 돼. 그래프를 위로 약간 올리면서 자꾸 해봐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보셔야 돼요. 자, 15번 문제. 오히려 15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식정리만 하는 거니까. 자, 15번 문제. 너네 작년 시험지 어려웠어. 풀어보면 알 거야.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5점, 50점도 안 나올 것 같아, 니네.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연속 문제, 연속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맞아야 돼.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 자, 15번 문제는 이미 여기는 2차 함수 식이 2차식 나와 있고 gx는 어떤 식인지가 안 나왔네. 여기 나왔네. gx도 다항식이네요. fx 그래프는 이거고 근데 끊어진 부분이 있어. 자, gx는 이거야. 끊어진 부분이 있다는 뜻이야. 자, 문제를 읽고 뭘 판단해야 되냐면 fx가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불연속인 구간이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불연속이야, 문제가? 그래프 보고 fx 그래프를 보고 가지고 gx를 구할 거니까 기본은 fx를 가지고 따져줄 거야. x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가 2일 때 불연속이야. 그러면 우리는 0하고 2가 나올 때를 잘 생각해 봐야겠네? 라고 생각해야 돼. 맞아. 자, 그럼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앞에 x제곱 ax 플러스 b 있어. 고만잘. fx, gx에다가 그대로 gx식에다 그대로 써줄 거야. gx가 fx 플러스 3이니까 고만잘. 좋은 말로 할 때 안 그러면 10시까지 남길 거야. 자,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x는 0에 대해서 x는 0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불연속이야. 그럼 봐봐. 여기 x가 괄호 안에 있는 이 자리가 원래 x자리잖아.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0이 되거나 2가 될 때 지금 불연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산을 해봐줘야 돼. 진짜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연속이 되는지 불연속이 되는지. 그러면 0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첫 번째 0에 대해서 두 번째 x는 2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 다음 옆에 수환이 빨리 안 긁혀. 자, 세 번째는 이 괄호가 괄호 안이 즉 x 자리가 0이나 2에 대해서 불연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fx 플러스 3 이 값이 0이 되거나 이 값이 2가 되는 값에 대해서도 불연속을 따져야 되는 거야. 연속성을 따져줘야 돼.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건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3일 때,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성을 따져서 4번을 계산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1번. x는 0에 대해서 연속성을 따질 거야. 됐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뭐야? 이거였어. 자, gx 전체 식이 x제곱 ax 플러스 b의 fx 플러스 3이 기본식이었다. 자, x는 0에 대해서 따질 거다. 자, 0 집어넣는다. 맞죠? 0 우극한, 0 좌극한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정리할게요. 원래 리미트 붙이고 해야 되는데. 자, 우극한 정리하면 0 대입했어. 그럼 얼마? 얘는 b 나오죠? fx는 0 우극한이 얼마죠? 수환이? 그래프에서 0 우극한. 네, 이게 fx잖아. 0 우극한. fx 보고 가는 거잖아. 0 우극한이 얼마예요? 뭐 하고 있어,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자, 그 다음에 0 대입할 거야. 0 대입하면 여기는 뭐야? 0 우극한이니까 3 우극한 되는 거지, 그치? 3 우극한의 값이 얼마예요? 0이 되죠. 0. F3은 0이잖아요. 맞죠?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다 0이에요. 그럼 이 값은 뭐예요? 얘 0이 됩니다. 0. 맞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0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B 곱하기 0에 대해서 좌극한 정리하면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3 좌극한이에요. 3 우극한이나 3 좌극한이나 값이 얼마야? 0이야. 그러면 곱하면 0이니까 이거는 연속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식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쌤이 1, 2, 3, 4 할 건데 4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자,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연속성 조사할 거예요. 우극한, 좌극한.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식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죠. 여기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0. 0,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0입니다. 맞죠? 그러면 옆에 있는 값이 얼마 공간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위에는 f2예요. 2 우극한, 2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값이 달라요. 2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가운데 값이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맞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요? 0이 나왔으니까 연속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0이 나오면 그 식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2번하고 3번에서 정리해서 A, B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쌤이 이미 연속이야. 왜? 하나라도 0이 나오면 곱하면 0이 되고 곱하면 0이 되니까 다른 값들이 달라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나오는 게 위아래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은 0이 나오는 게 있는지 살펴줘야 돼. 0이 나오는 게 있으면 굳이 걔는 할 필요가 없어. 식이 세워질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0이 돼서 없어져서 이 식을 써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야. 수환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로 정리할 겁니다. x는 2하고 세 번째인 x는 마이너스 3으로 연속성을 조사해서 A, B 연립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우극한 정리할 때 여기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 똑같이 나옵니다. 다항식은 우좌가 똑같아 항상. 2 대입하면 이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좌극한은 마이너스 2 나오네. 문제에서 이 우극한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1. 좌극한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곱하기.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F5입니다. F5. F5, 5 우극한이고요. 5 좌극한인데 의미가 없어. 5일 때는 어차피 다 연속이라서 얘랑 값은 똑같아요. F5일 때 값 얼마겠어요? 여기 나오겠죠? F5일 때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안 중요해요. F5. 어차피 얘랑 값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니까요.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정리할 거야. 그럼 이거하고 이건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약분되면 없어지겠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나 마이너스 2를 곱했는데 값이 똑같을 수가 있어?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지 마이너스 1을 곱하나 마이너스 1을 곱하나 값이 똑같아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f-3도 오국한 좌극한 정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합니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 집어내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여기도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3에 대해서는요, f-3, f-3, 우극한 좌극한이 필요 없어. 어차피 마이너스 3에 대해서는 fx 연속이거든요. 곱하기 얘는 f0 우극한, f0 좌극한,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우극한이면 0 플러스고 여긴 0 마이너스 될 겁니다. 이 값하고 이 값은 달라요. 0 우극한은 2고요. 0 좌극한은 1이네요. 이거는 어차피 값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면 얘하고 얘는 없어지겠죠. 그쵸? 2를 곱하나 값이 똑같을 순 없죠. 그치? 얘가 0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서는 9-3a 플러스 b가 0. 즉 얘가 0이 돼야 된다. 얘가 0이 돼야지 0 곱하기 2, 0 곱하기 1. 그래야 0으로 값이 똑같아지겠죠. 옆으로 뭐 이항해서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다른 값을 곱했는데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0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얘를 패서 a, b를 구하시면 끝. 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답입니다. 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는 잘 할 수 있어야 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디서 연속인지를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야. x는 0, 2는 기본 할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도 생각을 해야 된다. 왜? 바로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걸로 정리를 0하고 2가 되는 걸로 정리하는 걸 다 찾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0하고 2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모르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16번. 16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 학교는 또 나왔어. 16번 문제. 이것도 니네가 사각형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사각형을 그려가면서. 어쩔 수가 없어. 연속 문제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찾아야 돼. 아, 얘도 불연속인 게 두 개밖에 없구나. 다른 건 다 연속이구나. 불연속인 게 두 개밖에 없구나. 얘도 불연속인 게 지금 루트 3하고 알파하고 불연속이 두 개밖에 없대요. 자, 불연속인 게 두 개밖에 없구나. 그러면 기본 2차 함수 형태는 x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y축 대칭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마름모를 쌤은 마름모를 고정시켜 놓을게. 마름모를 2차 함수로 움직이는 게 편하니까. 자, t 루트 3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 값은 바뀌겠죠. 자,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자, 2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 불연속인 게 점이 두 개만 있어야 된대. 자, 그럼 내가 2차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떠있게 그려줘도 되고 x축에 붙어있게 그려도 되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려도 되고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불연속이 두 개가 되려면 자, 첫 번째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려지면 첫 번째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지면 떠있게 그려진 이거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불연속인 점이 몇 개 돼야 돼요?
불연속인 점이 몇 개 돼야 돼? 얘를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해요. 더 밑으로 더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프, 원래는 얘가 줄어드는 건데 사각형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를 점점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걸로 정리할게요. 민수 무슨 말인지 했어? 원래는 마름모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커지고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이해되지? 근데 쌤은 얘가 줄어들면은 얘가 더 위로 올라가는 형태랑 똑같으니까 보라색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움직일 겁니다. 원래 이차함수는 고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교점이 두 개죠.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두 개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두 점이고요. 얘가 계속 올라가도 두 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있을 때가 한 점. 맞죠? 더 위로 올라가면 없어. 그럼 불연속인 게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네? 무슨 말인지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는 불연속인 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각형이 줄어들고 늘어도 불연속인 점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런데 불연속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를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첫 번째는 이렇게 양쪽 점을 지나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거는 이제 결론만 너네한테 알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지나게 그려놓고 자, t가 루트 3이야. 자, 이 사각형이 안으로 좀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 만나는 점이 없잖아요. 0이죠. 그럼 딱 붙어 있을 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3개예요. 한 점, 두 점, 세 점. 그러다가 사각형이 조금 더 커져요.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점이 몇 개 나올까요? 6개 나옵니다. 6개. 왜냐면 얘보다 약간 더 커지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 두 점이 지났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한 점, 두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치? 정확하게 못 그리는데 얘가 약간 옆으로 가는 거니까 한 점, 두 점. 이쪽도 이렇게 그리면 한 점, 두 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있어서 6개의 점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붙어 있을 때보다 더 작아지면 교점이 없고요. 조금만 더 커지면 교점이 6개가 나와. 이해가 됐어? 그럼 이렇게 하나 나왔어. 불연속인 거. 그 다음에 이 쌤이 지금 마름모 모양을 바깥으로 그릴게요. 빨간색 도형은 그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마름모가 이렇게 그려질 때 자,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면요. 접하게 그려졌을 때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면 접하지 않고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오겠죠. 맞지? 밑에는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 됐을 때 아까 이거 접할 때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6점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해했어요? 또한 이해했어? 네. 지금 빨간색 그래프 그대로 두고 마름모 형태를 줄었다가 키웠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길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t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불연속이 2개만 있으려면 빨간색 그래프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치? 그럴 때 여기 얘가 t였어요. 근데 t가 루트 3이죠. 루트 3,0 그리고 0, 밑에는 루트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루트 3일 때 여기가 루트 3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fx는 이 두 점을 지나야 돼요. y축 대칭이고요. 그러면 y축 대칭이라는 건 뭐야? fx는 t, k, a 써도 안 돼. 헷갈리니까 kx제곱 y축 대칭일 때는 1차항의 개수가 없어요. 2차항의 개수만 있거나 상수항만 있어야 돼요. 0,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루트 3,
0을 대입하시면 k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fx식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루트 3보다 더 큰 값에서 불연속이를 했어. 근데 그걸 쌤이 알려줘서 이미 접할 때 얘기하셨죠? 접할 때, 즉 부적 t, 0하고 0, 마이너스 루트 3t. 자, 이게 노란색 선분입니다. 노란색 선. 두 점을 이은 선분과 직선과 접해야 돼요. 직선과 접함. 그때의 t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x 증가량 여기서 여기까지 x 증가량 t분의 루트 3t 해서 기울기가 얼마죠? 루트 3입니다. 이 노란색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기울기. 근데 얘랑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f'x 즉 2x 미분하면 2x가 즉 접선의 이 기울기랑 똑같아야죠. 루트 3.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x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2분의 루트 3은 뭐냐면 이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입하면 y 값이 나오겠죠.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야지 y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2분의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나옵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9. 자, 요 접점의 좌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t를 알아야 돼요. t. 이때 노란색으로 그려졌을 때 t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알파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 y는 아까 기울기 뭘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루트 3이라고 그랬어요. 루트 3. 자, x좌표는요. 우리 xy 좌표 다 구했죠? 집어넣어야죠. x-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 x절편 t 값을 구합니다. 여기서 x절편 t 값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t, 0을 넣어도 되고요. x절편 값이 t예요. 그래서 t는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또 팔짱 끼고 또 이러고 있다. 또 그래 너는 풀어라. 나는 볼 테니. 이러고 있다. 또 연필 안 잡고 희찬이. 빨리. t값 얼마 나와? 루트 3x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15 4루트 3분의 15 나오네요. 유리화해서 약분하세요. 그러면 12분의 3, 4, 5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이게 t값입니다. 이게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f알파 알파가 4분의 5 루트 3입니다.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쭉 정리해. 첫 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래프 형태가 첫 번째 빨간색 그래프가 요 t하고 여기 t하고 하얀색 그래프 하얀색 마름모 아이고 마름모랑 모든 점에서 만날 때 마름모랑 모든 점에서 만날 때
요게 첫 번째 그래프였어. 요렇게 여기가 t였는데 t가 루트 3이잖아, 그치? 여기가 t였어, 원래. 이거는 노란색은 새로운 t고.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두 개의 조건으로. 되셨습니까?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이렇게 연속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을 때 교점이 달라지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다 하셨죠? 안 됐으면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18번 문제. 자, 접점을 T라고 놓고,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자, 접점 좌표를 접점 좌표 T,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 했었습니다. 자, 접점 좌표를 T,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놓고 정리하기로 했어.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 자, F 프라임 X 2X 마이너스 2 F 프라임 X 구해놓고, 자,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T 2T 마이너스 2 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하려면 y는 기울기 집어넣고 뭐지? x-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t. 자, 접점 좌표 이거 한 점 집어넣어서 접선의 방정식 정리하기로 했어. 여기다가 우리는 몇 컴마 몇을 대입해야 돼? k, 3을 대입해야 돼.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3은 K. 자, 정리 다 하면 뭐가 나오냐면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2T 없어지고 플러스 2KT 마이너스 2KT가 나오네요. 2T 없어지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전개하시면요. 전개 싹 하시면 그리고 왼쪽으로 다 넘겼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t제곱이고 플러스 2kt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래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t가 나와가지고 t 나와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t 여기다 집어넣으면 접선이 1개, 2개 막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2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t가 2개라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 2개 나온다는 거고요. t가 1개밖에 안 나온다는 건 t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접선의 방정식이 1개 나온다는 거고, 만약에 t가 안 나와 그럼 여기서 대입할 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땐 접선의 방정식의 개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판별식으로 하죠. 판별식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 K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을 인수분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자, 얘가 0보다 크면요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 나옵니다. K가 2개 나와요. 아니 T가 2개 나와요. 그럼 범위가 3개로 이제 나눠지겠죠.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겠죠.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K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K가 1보다 클 때 이럴 때는 접선이 몇 개? 2개. K값이 2개 나오니까
T값이 2개 나오니까. K가 마이너스 3이고 K가 1일 때는 접선이 1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것들이 진짜. 밑에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을 때는 접선이 0개.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였어. 범위에 따른 K값의 범위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를 정리해라. 20번은 좀 많이 어려운 거고 설명하면 또 이해는 하긴 할 텐데 19번은 그냥 식 정리하는 건데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19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시험지 챙겨와. 아시겠죠? 자, 쌤이 카톡방에 내신 대비 문제집 올려놨습니다. 백발백중이라고. 딱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나와 있는 거여가지고 그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 다음 시간부터 그걸로 기출문제랑 지금도 나갈 거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숙제 1회 5시간에 할 거는 말렙이다. 틀린 거 꼭 집에 와서 오답노트 하고